인생을 완전히 즐기기 위한 7가지 비밀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왜 어떤 날은 마법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그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인생은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 초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이 특별한 경험과 단조로운 일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몇 가지 비밀, 즉 작은 열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복잡한 공식이나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늘에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뉘앙스를 탐구하고 여러분의 여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준비하세요. 함께 이 비밀들을 밝혀내고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열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층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잊곤 합니다. 자기 인식은 감정, 가치관, 욕망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와 같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가치 있는 것과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저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명확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자기 인식의 여정을 통해 저는 더 진정성 있게 살게 되었고 제 행동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과 일치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해방적인 것 중 하나는 수용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제 모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불안했지만 제 결점과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제 자신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제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 평화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이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저는 감정을 무시하곤 했고 그것이 약함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식별하고 이름 붙이는 법을 배우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불안하거나 슬플 때 마음을 닫지 않고 그 감정을 느끼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를 더 잘 다루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더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치관도 진정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제가 제 삶에서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종종 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행동을 제 가치관과 일치시키면서 저는 직장, 관계, 여가 활동 등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은 자유로 가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진정성은 목적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제 규칙에 따라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키우는 것은 처음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한 3가지를 적기 시작했는데 이 실천은 제 관점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시켰습니다. 때때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친구의 미소와 같은 작은 것들이 제 하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감사가 우리의 기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할 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감사의 실천을 통해 불평하는 경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전 과제를 마주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저는 더 개방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연쇄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제 삶에 좋은 것들을 인식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반영됩니다. 저는 더 인내심 있고 관대하며 이해심이 깊어집니다. 제 주변에 더 긍정적인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며 이는 다시 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놀라운 방식으로 서로를 자극하는 순환입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 배운 큰 교훈 중 하나는 그것이 불안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상적인 압박감에 압도되기 시작할 때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제 초점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실천은 저를 현재에 고정시키고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감사는 반성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대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행복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일의 인식은 저를 더 의도적으로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인생이 저에게 제공하는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현재 순간을 사는 것, 즉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처음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배우면서 저는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열쇠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바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동으로 살아가곤 하고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느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지금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발견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기술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멈추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저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차분함과 명료함의 순간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휴식은 일상 속에서 평화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명상에 의지하여 현재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일상 활동에서의 주의 깊은 실천을 채택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각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는 각 한 입을 음미하고 음식의 질감과 맛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는 식사를 더 즐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먹는 행위를 잠시 멈추고 감상하는 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존재의 실천이 저의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할 때 내일 일어날 일이나 어제의 일에 대해 걱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저에게 가벼움과 자유의 감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현재에 있을 때 인생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인드풀니스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주에 깊고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쌓아온 유대관계를 생각하면 건강한 관계가 제 정서적 웰빙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친구나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의 질이 중요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배웠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제가 진정한 저 자신이 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진솔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평범한 날에도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의 안부를 물어보는 작은 행동들이 이러한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 여행을 가거나 간단한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며 이는 대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는 공감과 이해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정말로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마음을 열 수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교감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지지하며 서로의 성취를 축하합니다. 저는 이것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내고 우리 삶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화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저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은 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좋지 않은 연결을 끊으면서 진정으로 제 삶의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것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가 깊이 소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제 지지망이자 이러한 관계를 돌보지 않으면 고립감을 느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연결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그것들이 인생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 일상을 돌아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 제가 마주하는 가장 지속적인 도전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저는 일의 요구에 휘말려 스스로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예약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이는 저를 피곤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위험한 순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배분하는데 더 의도적이 되기로 했습니다. 작업 시간과 개인 시간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채택한 전략 중 하나는 일하는 날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에게 구조를 제공하고 더 중요하게는 일을 집으로 가져가려는 유혹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경계를 존중할 때 저는 더 잘 분리되어 여가 시간을 더 즐길 수 있다고 느낍니다. 영화 보기, 책 읽기, 또는 단순히 친구 및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은 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일에 돌아가게 해줍니다. 또한
저는 일상에서 자기관리의 실천을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외에서의 간단한 산책이나 명상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은 제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제가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저는 직장에서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속도를 늦출수록 제 성과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은 지속적인 주의와 조정이 필요한 섬세한 춤입니다. 또한 유연함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긴급한 프로젝트나 예기치 않은 약속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는 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 친구와 가족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제게 일 외의 삶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제가 직무에 너무 휘말려 있을 때 가까운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가 종종 제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인식을 돕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공유하고 지원을 구하는 것은 이 중요한 균형을 찾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인생은 단순히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즐기는 것이며 저는 지금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 저 자신을 돌보기로 결심한 맑은 날입니다. 이는 단순히 스파에 가거나 마사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요. 자기 돌봄은 몸, 마음, 영혼을 돌보는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기분이 좋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제대로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사라지고 그 결과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의지도 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과 채소를 가득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가끔은 달콤한 간식도 즐깁니다. 결국 인생은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즐기기에는 너무 짧지 않나요? 식사 외에도 운동은 저의 자기 돌봄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는 저에게 성스러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헤드폰을 착용하고 좋은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한 후 달리기를 나가는 것은 운동 속의 명상과 같습니다. 하루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주었더라도 달리기는 제 마음을 맑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엔돌핀을 방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라톤이 아닐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몸을 돌보는 동시에 제 마음에도 시간을 주어 숨쉬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건강은 자아 돌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을 돌보는 것이 몸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저는 제 일상에 잠깐의 휴식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단순히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제 내면의 평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끔은 자아 돌봄의 순간 이후에 느끼는 제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덕분에 얻는 명료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더 잘 다루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또 다른 요소는 수면입니다. 저는 좋은 밤의 수면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잘 자지 못한 날에는 모든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사라지며 작은 일들이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루틴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잠자기 1시간 전 전자기기를 끄고 휴식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결과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미소로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자아 돌봄은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과 방법이 다릅니다. 저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당신에게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뛰고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자아 돌봄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수록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신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제한적인 다이어트와 고된 운동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신체 건강은 그 이상입니다. 제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몸에 대해 스스로를 벌주기보다는 이 몸을 어떻게 잘 영양 공급하고 강화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아 돌봄의 실천은 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채택한 습관 중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했고 점차 강도를 높였습니다. 운동이 꼭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댄스와 요가와 같은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면서 이것이 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느꼈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활동적인 상태에 있다는 느낌은 상쾌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러한 활동의 순간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종종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했고 이는 제 에너지와 웰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저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하루 동안 물을 마시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제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명료성도 향상시켰습니다. 물은 제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연료이며 이를 인식한 것은 제 일상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의사 상담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은 제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의미합니다. 정기검진을 예약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으며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저 자신을 돌보고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만큼 더 안심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에게 우선사항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건강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몸을 돌보고 있을 때 제 마음도 혜택을 봅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몸을 위해 하는 것이 제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외적 모습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7가지 비밀을 통해 어떻게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순간을 즐기기 위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내일을 어떻게 형성할지 잊지 마세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작은 제스처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단한 고마워라고 말하거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비밀들을 적용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멋진 콘텐츠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 자아 발견과 충만의 여정에 나아갑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